강준혁 씨, 당신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망나니 친아들과 착한 입양 아들의 엇갈린 운명. 그 기막힌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분당의 고급 주택가는 고요합니다. 하지만 강태수 회장 댁 안방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약통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하는 손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약 챙겨드렸어요. 강민수, 28살. 이 집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입양된 아들이죠. 민수는 아직 주무시는 아버지의 이불을 살며시 덮어드립니다. 그러곤 조용히 방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신선한 재료들을 꺼냅니다. 시금치, 달걀, 두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재료들입니다. 어머니는 미역국을 좋아하시니까. 민수는 혼잣말을 하며 능숙하게 칼질을 시작합니다. 똑똑똑. 도마 위에서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이 시간, 이 일상이 민수에겐 너무나 익숙합니다. 30년째 반복해온 아침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와드득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어우 씨.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강준혁, 30살. 이 집의 친아들입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온 준혁은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집니다. 명품 재킷은 구겨졌고요. 얼굴은 온통 빨갛습니다. 형, 또 술 드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준혁은 눈도 뜨지 않고 대답합니다. 시끄러워, 거지 주제에. 민수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칼질을 계속합니다. 이 정도는 익숙하니까요. 30년 동안 들어온 말이니까요. 민수는 담요를 가져다 형에게 덮어줍니다. 준혁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습니다. 형도 편히 주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시간은 어느새 7시.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정갈하게 차려진 상입니다. 강태수 회장이 식탁에 앉습니다. 67살 강산건설의 창업주입니다. 민수야, 오늘도 수고했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민수는 공손하게 대답하며 밥그릇을 놓습니다. 그때 박순자 여사가 나옵니다. 64살 강 회장의 부인입니다. 준혁이는 어디 있어? 형은 새벽에 들어오셔서 주무시고 계세요. 순자 여사의 얼굴이 굳습니다. 또 술 마셨구나.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형이 매일 술을 마신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그 말을 할 순 없습니다. 민수야, 너는 출근 안 해? 네, 곧 나가려고요. 그래,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야지. 너는 우리 식구니까. 우리 식구.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민수는 압니다. 하지만 피는 아니야. 그래도 민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아침 8시. 민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구두는 닳았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습니다. 양복도 오래됐지만 다림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안은 출근길 사람들로 붐빕니다. 민수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휴대폰을 꺼냅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확인합니다.
회계보고서, 마감, 거래처 미팅, 결산 자료 정리. 바쁜 하루가 되겠네. 민수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같은 시각 강 회장 댁. 준혁이 부스스 일어납니다. 어우, 머리야. 거실 테이블 위에 물과 숙취해소제가 놓여 있습니다. 민수가 준비해 둔 겁니다. 준혁은 그걸 단숨에 마십니다. 그러곤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최재현에게서 온 메시지. 형님, 오늘 강남에서 봐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준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집니다. 드디어 기회가 오는 건가? 그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습니다. 명품 브랜드로 치장한 몸.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는 준혁. 신발장 옆에 놓인 벤츠 차키를 집어듭니다. 아버지 명의의 차입니다. 하지만 준혁은 당연하다는 듯 가져갑니다. 친아들이 타는데 뭐가 문제야? 중얼거리며 차에 시동을 겁니다. 부릉. 엔진 소리가 조용한 주택가에 울려 퍼집니다. 오전 10시. 민수는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는 회사에 도착합니다. 중견 제조업체의 회계팀 대리입니다. 민수 대리님, 커피 사왔어요. 밝은 목소리의 주인공. 이지은, 26살 개발팀 사원입니다. 지은 씨, 고마워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항상 대리님이 사시잖아요. 지은은 해맑게 웃습니다. 민수도 덩달아 미소 짓습니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후배니까요. 대리님, 오늘도 야근이에요? 응, 월말 결산이라 바쁘네.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지은은 파이팅을 외치며 자리로 돌아갑니다. 민수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모니터에 빼곡한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야, 강대리. 점심 커피 좀 사와. 박 과장입니다. 민수보다 2살 어리지만 연줄로 먼저 승진했습니다. 네, 과장님. 민수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 입양아라며? 그래도 백은 있나 봐. 강상건설 회장 아들이잖아. 양아들이지만. 그래봤자 남의 피지. 민수의 발걸음이 잠깐 멈춥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걷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니까요. 같은 시각 강남 한복판. 준혁은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습니다. 건너편엔 최재현. 35살 번지르르한 정장 차림입니다. 형님, 요즘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며요? 최재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굳습니다. 응. 요즘 기침을 자주 하셔. 그럼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죠. 준비? 유산 말입니다. 형님이 당연히 다 받으셔야죠. 준혁의 눈빛이 변합니다. 근데 그 입양아 새끼가 문제야. 강민수 말씀이세요? 응. 아버지가 쟨 은근히 아끼거든. 최재현이 와인 잔을 돌리며 말합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강민수 회사 다니죠? 거기서 문제 좀 만들면 되죠. 준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재현아, 역시 너야. 형님만 믿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힙니다. 땡그랑. 불길한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립니다. 오후 6시. 민수는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지은이 민수 책상 앞에 섭니다. 대리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 일 좀 더 하고 먹으려고. 제가 김밥 사올게요. 괜찮아. 지은 씨는 먼저 가. 싫어요. 대리님 혼자 두고 못 가요. 지은의 단호한 목소리. 민수는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고마워요. 금방 올게요. 지은이 종종 걸음으로 나갑니다. 민수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 민수야, 오늘 저녁 집에서 먹을 수 있겠니? 아, 오늘은 야근이라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무리하지 마라. 네,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전화를 끊는 민수. 가슴 한편이 아립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요즘 부쩍 심해졌거든요. 저녁 9시. 민수는 겨우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지하철 안 지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어머니께서 보내신 메시지. 저녁은 냉장고에 넣어뒀어. 데워 먹어. 짧은 문장. 하지만 민수는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집에 도착한 민수. 조용히 현관문을 엽니다. 거실은 어둡습니다. 안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민수는 신발을 벗으며 생각합니다. 아버지 주무시기 전에 인사나 드려야지. 그런데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와 형의 대화입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본 사업 아이템이 정말 좋아요. 준혁의 목소리입니다. 준혁아,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고 3억을 날렸잖니. 이번엔 달라요. 친구가 확실한 거래처 있대요. 친구? 최재현 말하는 거냐? 네, 재현이가 알아봤는데 진짜 대박이래요. 강 회장이 한숨을 쉽니다. 준혁아, 이젠 좀 철 들어라. 아버지, 이번만 믿어주세요. 5억만 투자하시면. 5억? 네. 그럼 진짜 대박 날 수 있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민수는 문 밖에서 숨죽이며 듣고 있습니다. 알았다. 다음 주까지 사업 계획서 가져와 봐라. 정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혁의 기쁜 목소리. 민수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향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형이 또 사업을 한다며 돈을 날릴 게 뻔하니까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는 민수. 책상 서랍을 엽니다. 낡은 수첩이 나옵니다. 30년 전 고아원에서 입양되던 날의 사진. 10살 민수가 강 회장 부부 손을 잡고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민수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밤 11시. 강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앨범이 펼쳐져 있습니다. 첫 페이지. 입양 기념 사진입니다. 10살 민수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날. 강 회장의 손이 사진을 어루만집니다. 그땐 참 예쁜 아이였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20살 민수가 대학 입학식에서 찍은 사진. 장학금을 받아 입학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강 회장의 얼굴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30살 준혁이 경찰서 앞에서 찍힌 사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입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준혁이 녀석? 대체 언제 처리될까? 그는 앨범을 덮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기침이 나옵니다. 콜록, 콜록. 요즘 부쩍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병원 한번 가봐야 하나. 중얼거리는 강 회장. 하지만 내일로 미룹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정이 넘었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30년 전 고아원 시절, 추운 겨울날 담요 한 장으로 버티던 날들. 그때 나타난 강 회장 부부. 우리 아들 하자.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무엇보다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래, 난 행복해야 해.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납니다. 아버지 약을 챙기고 아침을 준비합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십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응, 고맙다. 순자 여사의 짧은 대답. 민수는 상을 차리며 묻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응, 요즘 피곤하신가 봐. 제가 깨워드릴까요? 아니, 좀 더 주무시게 해드려.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순자 여사가 말을 꺼냅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너,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지? 민수의 손이 멈춥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그래, 넌 착하긴 해. 순자 여사는 잠시 멈칫합니다. 근데 말이야, 준혁이는 우리 피를 나눈 아들이잖니. 민수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혁이한테 좀 양보해줘. 알겠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목이 메이거든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겨우 입 밖으로 나온 대답. 순자 여사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손은 떨립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말. 넌 우리 피가 아니야. 그 말을 또 들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 출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다녀와. 방으로 들어간 민수.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괜찮아. 난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집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꾹 참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출근길 지하철. 민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사람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민수의 귀엔 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만 맴돕니다. 준혁이는 우리 피를 나눈 아들이잖니. 휴대폰이 울립니다. 지은에게서 온 메시지. 대리님,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민수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그래, 힘내자. 회사에 도착한 민수. 평소처럼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이상합니다. 동료들이 수군덕거립니다. 야, 들었어? 강 대리 관련해서. 뭔데? 회계 부정 의혹 있대. 민수의 귀가 번쩍 뜹니다. 회계 부정? 자신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거래처에서 익명 제보 들어왔대. 민수는 당황합니다. 자신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때 팀장이 다가옵니다. 강 대리, 잠깐 회의실로 올래? 네, 팀장님.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합니다.
안에는 감사팀 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강 대리님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회계 부정 의혹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같은 시각 강남 카페. 준혁과 최재현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형님, 일 잘 진행되고 있어요. 최재현이 웃으며 말합니다. 민수 쪽에 제보 넣었어요? 네, 익명으로 거래처에 넣었죠. 크크, 잘했어. 쟤만 없으면 유산은 다 내 거야. 준혁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질투. 입양아 주제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민수. 이제 그를 무너뜨릴 시간입니다. 형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 끝까지 밀어붙이자. 두 사람은 다시 잔을 부딪힙니다. 민수의 운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이건 정말 아닙니다. 민수의 절규가 회의실에 울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입니다. 감사팀은 냉정하게 서류를 넘기고 있습니다. 강 대리님, 증거가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저는 정말.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 부정? 일단 업무는 정지됩니다.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하세요. 팀장의 차가운 선언. 민수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옵니다. 복도에 선 동료들의 시선. 수군거리는 소리들. 역시 입양하라 그런가. 뭘 믿고 저런 짓을 해? 민수의 귓가에 꽂힙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리님, 지은이 달려옵니다. 대리님, 괜찮으세요? 지은 씨,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당연히 믿어요. 대리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지은의 눈빛은 진심입니다. 민수는 겨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요. 대리님,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민수는 억지로 웃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병원. 강태수 회장이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회장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좋다는 겁니까? 간에 종양이 보입니다. 크기도 상당하고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종양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만 간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암. 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67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이라니.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밀 검사 후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의사는 잠시 망설입니다.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6개월, 반년. 강 회장의 손이 떨립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진료실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6개월. 남은 시간이 6개월 뿐이라니. 그는 천천히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차에 앉아 핸들을 잡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합니다. 준혁이, 민수, 순자,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67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입니다. 저녁 7시 강 회장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환합니다. 준혁과 순자 여사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준혁이 묻습니다. 응, 병원 좀 갔다 왔다. 병원? 어디 아프세요? 순자 여사가 놀라며 묻습니다. 아니야. 검진 받았어. 강 회장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결과는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아. 강 회장은 안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6개월. 6개월 안에 그는 서재로 갑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유언장 용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직 한 줄도 쓰지 않은 백지입니다. 이제 써야 하나. 중얼거리는 강 회장.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수입니다. 네. 민수야. 아버지, 저 지금 좀 힘든 일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무슨 일이니? 회사에서 누명을 썼어요. 회계 부정이라고. 뭐?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안 했어요, 아버지. 정말 안 했어요. 당연히 안 했겠지. 넌 그런 애가 아니잖아. 강 회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민수가 울컥합니다. 아버지,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넌 집에 와서 쉬어.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 강 회장. 뭔가 이상합니다. 민수가 회계부정? 그럴 리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지켜본 아이입니다. 거짓말을 모르는 아이입니다. 누군가 민수를 모함하고 있구나.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밤 9시 준혁은 자기 방에서 최재현과 통화 중입니다. 야, 민수 쪽 일 잘 진행됐어? 당연하죠, 형님. 회사에서 난리 났대요. 크크, 잘했어. 이제 아버지한테 슬슬 말 흘려야겠다. 뭐라고 하실 건데요? 민수가 회사 돈 빼돌렸다고. 증거도 있다고. 와, 형님 진짜 대단하세요. 준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집니다. 30년 동안 참았어. 저 거지 같은 놈. 형님, 그나저나 아버님 건강은 어때요? 요즘 기침 자주 하시더라. 나이 드셔서 그런가 봐. 혹시 큰 병은 아니겠죠? 글쎄, 병원은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둘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민수를 어떻게 더 궁지로 몰지, 유산을 어떻게 독차지할지, 아기로 가득한 대화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순자 여사, 준혁, 그리고 민수, 모두 긴장한 표정입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어제 병원에 다녀왔다. 병원이요? 무슨? 순자 여사가 불안하게 묻습니다. 간암이다. 말기야. 침묵.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뭐라고요?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의사가 6개월이래.
아버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준혁은 충격받은 표정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엔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6개월. 그럼 서둘러야 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순자 여사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발견했어. 강 회장은 담담합니다.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을. 치료는요?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민수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의사가 말했어. 이미 늦었다고. 아버지, 그럴 리가. 민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준혁아. 강 회장이 준혁을 부릅니다. 네, 아버지. 넌 이제 철 들어야 한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이 집안을 지켜야 해. 준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겉으론 슬픈 표정입니다. 하지만 속으론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산, 이제 내 거야. 민수야. 네, 아버지. 너도 고생 많았다. 30년 동안.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민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행복했어요. 고맙다, 민수야. 강 회장은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갑니다. 저 꼴 좀 봐. 죽을 때까지 민수만 챙기시네. 회의가 끝나고 모두 흩어집니다. 준혁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갑니다. 최재현에게 전화를 겁니다. 야, 큰일이야. 왜요, 형님? 아버지가 가난 말기래. 6개월밖에 안 남았대. 뭐, 진짜요? 응. 그러니까 우리 계획 빨리 실행해야 해.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민수 그 새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할게요. 통화를 끊는 준혁. 그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의 방. 민수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습니다. 아버지가 6개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 핸드폰이 울립니다. 지은입니다. 대리님 괜찮으세요? 지은 씨. 아버지가. 네. 가난 말기래요. 6개월밖에. 대리님. 정말 죄송해요. 지은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 곁에 있어야죠. 네. 힘내세요, 대리님. 전화를 끊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늘도 우는 것 같습니다. 사흘 후, 준혁은 강 회장을 찾아갑니다. 서재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응, 들어와라. 준혁은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이게 뭐냐? 민수 회사 조사 결과예요. 강 회장의 눈빛이 변합니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 이거 보세요. 민수가 회계 부정을 했대요. 그럴 리 없다. 증거가 있어요. 여기 거래처 제보 내역이요. 준혁은 거짓 서류를 보여줍니다. 물론 최재현이 조작한 겁니다. 민수가 그럴 애가 아니야. 아버지,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증거가 이렇게. 강 회장은 서류를 넘깁니다. 복잡한 숫자들, 은행 계좌네요.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이건 조작된 거 아니냐? 아버지, 왜 민수만 믿으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저는 친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항상 민수만? 준혁아,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민수는 남의 피예요. 강 회장의 손이 번쩍 올라갑니다. 찰싹 뺨을 때리려다 멈춥니다. 기침이 나옵니다. 콜록, 콜록. 아버지. 준혁이 등을 두드립니다. 겉으론 걱정하는 척. 하지만 속으론 웃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내 거야. 강 회장은 가까스로 기침을 멈춥니다. 나가라.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준혁은 서류를 두고 나갑니다. 문을 닫으며 비릿하게 웃습니다. 강 회장은 혼자 남습니다. 서류를 다시 봅니다. 민수가 정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30년 믿어온 아들. 하지만 증거가 있다면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민수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회사에서 해명 기회를 얻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민수. 앞에는 감사팀과 임원들. 강 대리님,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내밉니다. 이 계좌 내역 보세요. 당신 명의잖아요. 민수는 서류를 봅니다. 분명 자기 이름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만든 계좌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만든 계좌가 아니에요. 증거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강 대리님, 회사로선 어쩔 수 없습니다. 임원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명예퇴직 처리하겠습니다. 명예퇴직이요? 해고보단 나은 거 아닙니까? 민수는 무너집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민수. 복도에서 지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리님, 지은 씨, 나 회사 그만둬. 네, 왜요? 명예퇴직이래.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대리님은 안 하셨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줘. 괜찮아. 민수는 억지로 웃습니다. 대리님, 제가 뭐라도. 아니야. 고마워, 지은 씨. 그동안 잘해줘서. 민수는 지은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리곤 짐을 싸러 갑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그동안 모은 기념품들, 회사 창립 기념 볼펜, 우수 사원 상패, 모두 박스에 담습니다. 동료들은 외면합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회사 정문. 마지막으로 뒤돌아봅니다. 안녕. 작게 중얼거리고 돌아섭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이 조용합니다. 강 회장과 준혁이 앉아 있습니다. 순자 여사도 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입니다. 민수야, 와서 앉아라. 강 회장이 말합니다. 민수는 불길한 예감에 앉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회사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니? 민수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준혁이가 증거를 가져왔더구나. 그건 조작이에요.
저는 안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자 여사가 입을 엽니다. 민수야, 역시 남의 피는 못 속이는구나. 어머니, 민수는 충격받습니다. 30년 키워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저는 안 했다고요. 민수는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돌립니다. 민수야, 당분간 집 좀 나가 있어라. 네, 내 방 좀 정리해. 그리고 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준혁이 거든답니다. 민수야, 이제 우리 집 나가주면 안 될까? 뭐? 아버지 치료에 집중해야 하잖아.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민수는 준혁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엔 승리감이 가득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짐 싸겠습니다. 민수야. 강 회장이 부르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민수. 30년 살았던 방입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추억입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합니다. 가방에 옷을 넣습니다. 사진첩을 챙깁니다. 아버지가 주신 시계를 가슴에 품습니다. 1시간 후, 민수는 가방 2개를 들고 나옵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순자 여사가 나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잘 가거라. 그게 전부입니다. 30년 키워준 어머니의 마지막 말. 민수는 눈물을 삼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30년의 추억이 담긴 집. 이제 영원히 떠납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민수는 가방을 들고 걷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30년을 가족만 보며 살았으니까요. 어디로 가지?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지은입니다. 대리님, 어디세요? 밖이야.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응. 대리님, 제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요. 주소 보낼게요. 꼭 오세요. 지은은 강제로 주소를 보냅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고마워, 지은 씨. 그날 밤 민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모든 진실을 밝혀줄 거라는 것을.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지은의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좁은 방, 낡은 가구. 하지만 따뜻합니다. 지은이 있으니까요. 대리님, 아침 드세요. 지은이 토스트와 우유를 내밉니다. 미안해, 지은 씨. 계속 신세만 지내.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은은 환하게 웃습니다. 민수도 따라 웃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엔 슬픔이 있습니다. 집도, 직장도, 가족도 잃었습니다. 남은 건 이 작은 방뿐입니다. 대리님, 오늘 면접 있으시죠? 응. 작은 회계 사무소인데 잘 되실 거예요. 파이팅! 지은의 응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전 직장에서 명예퇴직, 이력서엔 큰 흠이 생겼습니다. 같은 시각 강 회장 댁. 강태수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엔 민수가 쓴 일기장.
우연히 민수 방을 정리하다 발견한 겁니다. 30년치 일기. 회장은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오늘 새 가족을 만났다. 아빠, 엄마라고 불렀다. 행복하다. 10살 민수의 글씨입니다. 삐뚤빠뚤하지만 정성스럽습니다. 회장은 페이지를 넘깁니다. 오늘 형이 또 저한테 화냈다. 괜찮다. 형도 힘들 거다. 아빠가 약 드시는 걸 깜빡하셨다. 내가 챙겨드렸다. 다행이다. 엄마가 나보다 형을 더 좋아하신다. 당연하다. 형은 진짜 아들이니까. 한 장 한 장. 민수의 30년이 담겨 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약 드셨다. 다행이다.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거의 매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민수야,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아들. 자신은 뭘 해줬습니까? 의심하고 내쫓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은 오열합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준혁입니다. 아버지, 왜 오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회장은 재빨리 눈물을 닦습니다. 준혁은 방 안을 둘러봅니다. 책상 위에 민수 일기장이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민수 일기장이다. 준혁의 표정이 굳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진실을 알아챈 건가? 아버지,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왜? 민수는 이미 배신자잖아요. 그런 놈 일기 뭐하러? 닥쳐. 회장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준혁은 놀랍니다. 민수는 배신자가 아니야. 아버지,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조작된 거 아니냐? 회장은 준혁을 노려봅니다. 준혁의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넌 혹시 민수를 모함한 거 아니냐? 제가요? 천만에요. 준혁은 발뺌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회장은 준혁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나가봐라. 네. 준혁은 황급히 방을 나갑니다. 복도에서 주먹을 쥡니다. 젠장. 일기장 때문에. 그는 재빨리 최재현에게 전화합니다. 야, 큰일이야. 왜요, 형님? 아버지가 민수 일기장 보셨어. 분위기가 이상해. 그럼 어쩌죠?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 해. 민수가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제가 뭔가 만들어 볼게요. 준혁은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불안합니다.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지은은 회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강 대리 요즘 어떻대? 모르지. 연락 안 되던데. 불쌍하긴 해. 입양아인데 쫓겨나고. 지은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컵을 꽉 쥡니다. 대리님은 잘못이 없어. 누군가 모함한 거야. 그녀는 결심합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퇴근 후 지은은 민수 사건을 조사합니다. 거래처 제보 내역을 찾습니다. 익명으로 들어온 제보. 하지만 IP 주소가 있습니다. 이걸 추적하면 지은은 IT 개발자입니다. 컴퓨터엔 자신이 있습니다. 몇 시간의 추적 끝. IP 주소의 주인을 찾습니다. 최재현? 낯선 이름입니다. 검색해 봅니다. SNS에 사진이 떠오릅니다. 강준혁과 함께 찍은 사진들. 준혁.
민수 대리님 형?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설마 형이 동생을 모함한 거야?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최재현의 회사 정보, 사업자 등록증, 하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 사람, 사기꾼이야. 지은은 모든 증거를 캡처합니다. 프린트합니다. 대리님께 보여드려야 해. 그날 밤, 민수는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옵니다. 지친 얼굴입니다. 대리님, 지은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면접 어떠셨어요? 떨어졌어. 에이, 괜찮아요. 다음에 또 있을 거예요. 지은은 밝게 웃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이 벌써 5번째 낙방입니다. 대리님, 이거 보세요. 지은이 서류를 내밉니다. 이게 뭔데? 대리님 사건. 제가 조사했어요. 민수는 서류를 봅니다. 최재현의 정보, 준혁과의 관계, 익명 제보의 IP 추적 결과. 이게 정말이야? 네. 형님이 대리님을 모함한 거예요. 민수의 손이 떨립니다. 형이 자신을 모함했다니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준혁 형이. 왜? 유산 때문인 것 같아요. 지은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이 증거를 아버님께 보여드려야죠. 하지만 민수는 망설입니다. 아버지가 날 믿어주실까? 믿어주실 거예요. 이건 확실한 증거잖아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좋아. 아버지를 찾아가자.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지은은 강 회장 댁으로 향합니다. 한 달 만에 찾는 집입니다. 현관 앞에 선 민수, 손이 떨립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딩동. 순자 여사가 문을 엽니다. 누구? 민수? 어머니, 아버지 계세요? 너 왜 왔니?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아버지 편찮으셔. 돌아가. 어머니, 제발이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냐? 강 회장입니다. 아버지. 민수가 소리칩니다. 강 회장이 현관으로 나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저 억울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들어와라.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거실로 들어간 민수와 지은. 순자 여사는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민수는 지은이 조사한 자료를 내밉니다. 회장은 천천히 넘깁니다. 최재현의 정보, IP 추적 결과, 준혁과의 관계, 모든 게 명확합니다. 이게 정말이냐? 네, 아버지.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지은이 대답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준혁이가 너를 모함했다는 거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회장은 주먹을 쥡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준혁아. 회장이 소리칩니다. 2층에서 준혁이 내려옵니다. 왜요, 아버지? 민수. 준혁은 민수를 보고 당황합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짓이냐? 회장이 서류를 내던집니다. 준혁은 서류를 봅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아버지, 이건 내가 민수를 모함한 거 맞냐?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준혁은 발뺌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증거가 여기 다 있다. 아버지, 저 정말 아니에요. 그럼 이 최재현이란 사람은 누구냐? 그건 친구예요. 친구가 왜 민수를 모함하는 제보를 넣었냐? 준혁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만 벙긋거립니다. 준혁아, 넌 정말.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실망입니다. 깊은 실망입니다. 아버지, 준혁이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 여사가 달려옵니다. 여보, 준혁이가 무슨. 당신도 들으시오. 준혁이가 민수를 모함했어요. 뭐라고요? 순자 여사도 충격받습니다. 왜 그런 짓을? 유산 때문이에요. 민수만 없으면 다 제 거니까요. 준혁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전 친아들이에요. 저 거지보다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찰싹? 회장의 손이 준혁의 뺨을 때립니다. 이 나쁜 놈. 아버지, 오늘부로 넌 내 아들 아니다. 아버지, 제발. 유산은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리고 회장은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강태수입니다. 고소장 접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안 돼요. 명예도용,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준혁은 무너집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순자 여사가 준혁을 안습니다. 여보, 제발. 준혁이는 우리 아들이잖아요. 아들? 저런 놈이 아들이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민수야, 넌 착하구나. 하지만 안 돼. 아버지, 형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저놈이 후회를 알아? 회장은 준혁을 노려봅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립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회장이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널 의심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이제 내가 이 집 주인이야. 아버지.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30년 만에 듣는 말. 내가 주인이야. 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날 저녁, 준혁은 자기 방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신뢰, 유산, 가족, 핸드폰이 울립니다. 최재현입니다. 형님 들었어요. 일이 틀어졌다며요? 응. 에휴, 형님도 참. 어쩌다 들켰어요? 민수 여자친구가 조사했어. 그래요? 그럼 이제 어쩌실 거예요? 모르겠어. 다 끝났어. 형님,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최재현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뭐?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아봤어요. 무슨 방법? 아버님 회사 기술 자료요. 그거 팔면 큰 돈 돼요. 미쳤어? 그건 횡령이잖아. 어차피 형님 유산도 날아갔는데 뭐 어때요? 준혁은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절박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30억은 거뜬해요. 30억? 준혁의 눈빛이 변합니다. 좋아. 해보자. 잘 생각하셨어요, 형님. 내일 만나요. 전화를 끊는 준혁.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민수,
넌 이겼을지 몰라도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집니다. 난 아직 안 졌어. 한편 민수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방.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책상, 침대, 옷장.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더 이상 따뜻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무너진 집. 민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였을까? 그때 문이 열립니다. 강 회장입니다. 민수야, 안 자니? 아버지, 들어오세요. 회장은 침대에 앉습니다. 민수도 옆에 앉습니다. 민수야, 너한테 줄 게 있다. 회장은 봉투를 꺼냅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다. 아버지, 내가 얼마 안 남았다. 6개월도 안 돼.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어. 전 재산을 너한테 상속한다. 아버지, 저는 그런 거 받아라. 넌 자격이 있어. 하지만 형은요? 준혁이는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야지. 회장은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 형을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넌 정말 착하구나. 회장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형도 힘들었을 거예요. 입양아한테 밀린다는 생각. 그래도 넌 가족이잖니. 네, 가족이죠. 민수는 웃습니다. 하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힙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잠들지 못합니다. 기침이 심합니다. 콜록, 콜록. 순자 여사가 등을 두드려 줍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내일 가볼게. 회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그는 눈을 감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민수에게 회사 물려주기, 준혁 선처 부탁하기, 순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간이 부족하네. 작게 중얼거리는 회장.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회사에 출근합니다. 동료들이 수군덕거립니다. 야, 강 대리 무죄래. 진짜? 누가 그래? 준혁이란 사람이 모함했대. 지은은 미소 짓습니다. 대리님,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팀장이 부릅니다. 이지은 씨, 잠깐 올래요? 네, 팀장님. 팀장실로 들어간 지은. 팀장이 서류를 내밉니다. 강민수 대리복직 추천서예요. 작성해 줄 수 있어요? 네. 정말요? 당신이 진실 밝혀줬잖아요. 회사에서 감사하대요. 지은의 눈이 반짝입니다. 네. 당장 쓸게요.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추천서를 씁니다. 대리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준혁이 더 큰 일을 벌이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날 오후 준혁은 최재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강상건설의 핵심 기술 자료. 그것이 준혁의 손에서 적의 손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송도 한 허름한 창고. 준혁은 검은 가방을 들고 서 있습니다. 가방 안엔 USB가 들어 있습니다. 강상건설 30년 기술이 담긴 USB입니다. 형님, 늦었네요. 최재현이 나타납니다. 뒤엔 낯선 남자 2명. 중국인처럼 보입니다. 가져왔어? 최재현이 묻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내밉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걸 넘기면 진짜 끝이야.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확인해 봐도 돼요? 최재현이 USB를 노트북에 꽂습니다. 화면에 설계도가 펼쳐집니다. 강상건설의 핵심 기술, 30년 연구 개발의 결정체입니다. 진짜네요. 최재현의 눈빛이 빛납니다. 중국인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돈은? 준혁이 묻습니다. 여기요. 최재현이 서류 가방을 내밉니다. 준혁은 가방을 엽니다. 현금 다발이 빼곡합니다. 30억 맞죠? 당연하죠, 형님. 준혁은 돈을 확인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게 내 인생의 대가야.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이 벌컥 열립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칩니다. 뭐야? 준혁은 당황합니다. 최재현은 도망치려다 붙잡힙니다. 중국인들도 제압당합니다. 강준혁 씨 맞죠?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웁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입니다. 준혁은 경찰차에 실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 이제 자유롭게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같은 시각, 강 회장 댁.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민수 오빠. 지은 씨? 무슨 일이야? 오빠, 이거 봐요. 지은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사에서 복직 제의가 왔어요. 정말? 민수의 눈이 커집니다. 네. 팀장님이 추천서도 써주셨어요. 민수는 서류를 봅니다. 복직 제의서, 정식 사과문, 그리고 승진 제안. 과장으로 승진이라고요? 네. 오빠 실력을 다들 인정한 거예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 집, 가족.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 지은 씨. 내가 아니었으면. 제가 뭐려. 오빠가 잘하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때 강 회장이 나타납니다. 민수야, 좋은 소식이구나. 아버지, 축하한다. 내 실력이 인정받은 거야. 회장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지. 넌 우리 자랑이야. 회장은 민수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힘이 없습니다. 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갑자기 기침이 터집니다. 콜록, 콜록. 심한 기침입니다. 아버지, 민수가 등을 두드립니다. 지은이 물을 가져옵니다. 괜찮아. 괜찮아. 회장은 물을 마시며 진정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합니다. 아버지, 병원 가보셔야 해요. 알았다. 내일 가볼게. 그날 밤 준혁은 유치장에 있습니다. 차가운 바닥, 쇠창살. 이곳이 이제 자신의 자리입니다. 강준혁? 경찰이 부릅니다. 면회 왔어요. 준혁은 면회실로 향합니다. 유리 너머에 앉은 사람. 순자 여사입니다.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준혁아. 순자 여사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왜 그랬니?
엄마, 미안해. 내가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했니? 순자 여사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30년 키운 아들,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준혁도 눈물을 흘립니다. 뒤늦은 후회입니다. 변호사 선임할게. 선처받을 수 있도록. 엄마, 고마워. 준혁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네. 엄마, 면회 시간이 끝납니다. 순자 여사는 돌아섭니다.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준혁은 유리창에 이마를 댑니다. 차가운 유리, 마치 자신의 인생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병원에 갑니다. 민수가 동행합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를 만납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달, 길어야 2달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아버지, 괜찮다, 민수야. 회장은 담담합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집에서 지낼 겁니다. 하지만 집이 편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택치료 준비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두 사람.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민수야, 울지 마라. 아버지,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후회 없이 살다 갈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민수는 눈물을 참습니다. 아버지 앞에선 강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순자 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 의사가 뭐래? 1달에서 2달이래. 순자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여보, 미안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평생 고생만 시켰어.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40년 함께한 부부. 이제 이별이 다가옵니다. 민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님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에 앉아 생각합니다. 아버지와의 추억들, 30년의 시간들, 더 잘해드릴 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강 회장입니다. 민수야, 얘기 좀 하자. 네, 아버지. 회장은 침대에 앉습니다. 민수도 옆에 앉습니다. 민수야, 너한테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준혁이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수는 놀랍니다. 아버지, 쟤도 내 아들이야. 비록 잘못했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가 잘못 키운 거야. 너무 버릇없이. 아니에요, 아버지. 민수야, 내가 죽고 나면 준혁이를 좀 봐줘.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기회를 한 번만 줘.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고맙다, 민수야. 회장은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온기. 하지만 점점 약해지는 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수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합니다. 일주일 후, 강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재택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합니다. 민수는 회사 일을 줄입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유 원장. 변호사 좀 불러줘.
네, 지금 바로요. 민수는 황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합니다. 1시간 후 변호사가 도착합니다. 회장, 순자 여사, 민수가 모입니다. 유언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녹음기를 켭니다. 강태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또렷합니다. 나의 전 재산은 양자 강민수에게 상속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용히 들어라, 민수야.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강상건설의 경영권도 민수에게 넘깁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준혁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른 길을 걷는다면 민수는 그를 도와주기 바랍니다. 형제니까요. 변호사가 유언장에 적습니다. 회장은 서명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것으로 유언을 마칩니다. 변호사가 녹음을 멈춥니다. 민수야, 부탁한다. 네, 아버지. 꼭 지키겠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순자 여사도 울고 있습니다. 여보, 준혁이한테도 뭔가. 준혁이는 스스로 일어서야 해요.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하지만 민수가 곁에서 도와줄 거예요.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요, 민수야. 어머니,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순자 여사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입니다. 그날 밤, 준혁은 유치장에서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전해줬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후회가 밀려옵니다. 돈이 뭐라고, 유산이 뭐라고, 가족을 버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준혁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2주 후, 강 회장의 상태가 위독합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자 여사, 민수, 그리고 준혁. 경찰 허가로 잠시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입니다. 아버지, 준혁이 침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은 눈을 뜹니다. 희미한 눈빛. 준혁아, 네, 아버지. 잘못했니?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준혁은 오열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네, 아버지. 꼭 그러겠습니다. 회장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힘없는 손이지만 따뜻합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준혁이 부탁한다. 네, 걱정 마세요. 회장은 두 아들을 바라봅니다. 너희는 형제야. 피보다 함께한 시간이 중요해. 서로 도우며 살아라. 네, 아버지. 두 아들이 함께 대답합니다. 회장은 미소 짓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입니다. 여보, 순자 여사가 손을 잡습니다. 사랑해요. 40년 동안 행복했어요. 나도 사랑해.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민수야, 고맙다. 준혁아, 잘 살아라. 여보, 사랑해. 회장은 눈을 감습니다. 천천히, 평화롭게, 심전도 기계가 울립니다. 여보, 순자 여사가 소리칩니다.
아버지, 민수와 준혁이 외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입니다. 강태수, 향년 67세. 그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 3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옵니다. 강상건설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 모두 고개를 숙입니다. 민수는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지은이 옆에서 돕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기계적으로 인사합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습니다. 순자 여사는 영정 앞에 앉아 있습니다. 40년 함께한 남편. 이제 사진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여보,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 작게 중얼거립니다. 준혁은 경찰 감시 하에 참석했습니다.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수갑은 풀렸지만 마음의 족쇄는 무겁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3일째 되는 날, 발인식이 거행됩니다. 관이 운구됩니다. 민수와 준혁이 앞에 섭니다. 형제가 함께 아버지를 배웅합니다. 출발합니다. 영구차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가족들이 뒤따릅니다. 하늘은 맑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날씨입니다. 화장장, 마지막 작별입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민수가 말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준혁이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순자 여사가 말합니다. 관이 화장로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모두 고개를 숙입니다. 1시간 후, 유골함을 받습니다. 가벼운 함. 하지만 그 안엔 67년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산소로 향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곳. 아버지가 평생 아껴온 땅입니다. 유골함을 묻습니다. 비석을 세웁니다. 강태수 지묘. 이제 이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장례를 마친 날 저녁. 민수는 혼자 서재에 앉습니다. 아버지의 서재.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유언장. 민수는 천천히 읽습니다. 민수야,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겠지. 30년 동안 고마웠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은 행복했어. 회사를 잘 지켜줘. 그리고 준혁이를 부탁한다. 쟤도 내 형이야. 아버지가 미처 못다한 사랑. 내가 대신 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네, 아버지. 약속하겠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겠다고, 형을 용서하고 돕겠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장례 일주일 후, 유언장 공개의 날입니다. 강 회장 댁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자 여사, 민수, 지은, 그리고 변호사. 준혁은 교도소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엽니다. 고인 강태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강상건설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양자 강민수에게 상속합니다.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한 내용입니다. 둘째, 분당 자택과 예금 30억 원은 배우자 박순자에게 상속합니다. 셋째, 강준혁에게는 유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잠시 멈춥니다. 강준혁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른 길을 걷는다면 강민수가 그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유언은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접습니다. 순자 여사가 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아버지 뜻 잘 받들어라. 네,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것. 그건 200명 직원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거실은 조용해집니다. 민수야, 얘기 좀 하자. 순자 여사가 말합니다. 내 어머니, 너 회사 경영 자신 있니? 솔직히 걱정됩니다. 민수는 정직하게 답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뜻이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자 여사는 한참을 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야, 너 정말 착하구나. 30년 동안 미안했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 난 내가 남이라고 생각했어. 솔직히 민수는 가슴이 아립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넌 진짜 우리 아들이야. 순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준혁이보다 더 우리 아들이야. 어머니, 민수도 울먹입니다. 고맙다, 민수야. 이 집에 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진짜 모정입니다.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강상건설에 출근합니다. 회장실, 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입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습니다. 무겁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회장님, 임원회의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알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회의실로 향합니다.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회장이 된 강민수입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30년 일궈오신 이 회사를 제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임원들은 박수를 칩니다. 회장님 믿겠습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시작됩니다. 현안 보고, 사업 계획, 인사 문제. 민수는 하나하나 경청합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회장님. 전무가 말합니다. 고인께서 보시면 흐뭇해 하실 겁니다. 민수는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 잘하고 있죠? 그날 오후, 민수는 특별한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 이익금의 10%를 직원 복지에 쓰겠습니다. 임원들이 놀랍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아니요.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원하셨을 겁니다. 임원들은 감동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새 회장님 정말 다르시다. 우리 복지를 먼저 생각하시네. 강 회장님 아드님이 맞으시구나. 민수는 모든 부서를 돌아다닙니다. 직접 직원들과 악수하고 대화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직원들은 감동합니다. 이런 회장은 처음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바쁘게 지냅니다. 회사 일, 경영 공부, 임원 미팅.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지은이 옆에서 돕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아, 깜빡했네. 제가 도시락 싸왔어요. 지은이 따뜻한 도시락을 내밉니다. 고마워, 지은아. 두 사람은 회장실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오빠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적응 중이야.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지은의 눈엔 걱정이 가득합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힘이 나.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지은아, 네, 오빠. 너 좋아해. 지은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저도 오빠 좋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고백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행복합니다. 회사도 안정됐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습니다. 준혁 때문입니다. 형,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음 날, 민수는 교도소를 찾습니다. 준혁과의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면회실, 유리 너머로 준혁이 나타납니다.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형? 민수야. 준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형, 어떻게 지내? 그냥저냥. 침묵이 흐릅니다. 민수는 용기를 냅니다. 형, 나한테 할 말 없어?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말 미안해, 민수야.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눈물이 흐릅니다. 진심 어린 눈물입니다. 형, 민수야, 용서 못해도 돼. 나도 날 용서 못하겠어. 준혁은 고개를 숙입니다. 민수는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형, 나 형 용서할게. 뭐? 준혁이 고개를 듭니다. 진심이야. 형 용서할게. 민수야. 우리 형제잖아. 피는 안 섞였지만 민수는 미소 짓습니다. 30년 함께 살았잖아. 준혁은 오열합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형, 언제 출소해? 1년 후야. 선처받아서. 그럼 나올 때 내가 마중 나갈게. 민수야. 그리고 형한테 줄 게 있어. 민수는 봉투를 내밉니다. 교도관이 검사 후 준혁에게 전합니다. 봉투 안엔 돈과 쪽지. 형, 이번엔 진짜 사람답게 살아.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서 땀 흘리며 사는 게 어때? 나도 가끔 밥 먹으러 갈게. 준혁은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동생아. 준혁은 생전 처음 민수를 동생이라 부릅니다. 정말 고맙다. 형, 기다릴게. 새 사람 돼서 나와. 그래. 꼭 그럴게. 면회 시간이 끝납니다. 민수는 돌아섭니다. 가슴이 뻐근합니다. 하지만 후련합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지은과 결혼 준비를 합니다. 소박한 결혼식입니다. 가족과 친한 사람들만 초대합니다. 오빠, 행복해요? 당연하지. 너랑 결혼하는데. 두 사람은 웃습니다. 순자 여사가 지은을 불러 앉힙니다. 지은아, 고맙구나. 어머니, 민수 곁을 지켜줘서
당연한 거예요. 저도 오빠가 좋아서요. 순자 여사는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며느리 돼줘서 고마워.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안습니다.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입니다. 하객은 50명 정도. 민수는 턱시도를 입고 섭니다. 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납니다. 아름답습니다. 우와, 예쁘다. 민수는 감탄합니다. 오빠도 멋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입장합니다. 주례는 아버지 회사 전무님입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합니까? 네. 두 사람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순자 여사는 눈물을 닦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결혼했어요. 하늘의 강 회장께 말합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제주도로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 오빠, 여기 좋다. 그치? 조용하고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오빠,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지은이 민수의 어깨에 기댑니다. 오빠,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당연하지. 민수는 지은을 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출소일입니다. 민수는 교도소 앞에서 기다립니다. 지은도 함께입니다. 오빠, 형님 나오시네요. 교도소 문이 열립니다. 준혁이 걸어 나옵니다.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수척하지만 눈빛이 맑습니다. 형? 민수야. 두 사람은 포옹합니다. 형, 고생했어. 고맙다, 동생아. 준혁은 민수를 동생이라 부릅니다. 진심을 담아. 형님, 안녕하세요. 지은이 인사합니다. 아, 지은 씨구나. 결혼 축하해. 감사합니다, 형님. 세 사람은 차에 탑니다. 형, 어디 가고 싶어? 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산소로 향합니다. 아버지의 묘. 준혁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뒤에서 지켜봅니다. 형, 이제 일어나. 민수가 준혁을 일으켜 세웁니다. 고맙다, 민수야. 형, 이제 뭐 할 거야?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볼까 해. 좋은 생각이야. 민수는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받아. 뭔데? 식당 창업 자금이야. 1천만 원. 준혁은 깜짝 놀랍니다. 민수야. 이건 너무 많아. 아니야. 형이 제대로 시작하려면 필요해. 동생아. 준혁은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꼭 성공할게. 그리고 갚을게. 갚을 생각 말고 열심히 해. 그게 갚는 거야. 고맙다. 준혁은 민수를 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동생이야. 형도 이제 좋은 형 돼. 두 형제는 서로를 안고 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진짜 형제애입니다. 6개월 후, 준혁은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형제식당. 손님이 제법 붐빕니다. 준혁은 땀 흘리며 일합니다.
주방에서 요리하고 홀에서 서빙합니다. 사장님, 된장찌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준혁은 환하게 웃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없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저녁 시간, 민수와 지은이 식당을 찾습니다. 형, 장사 잘 되네. 응, 덕분에 잘 돼. 준혁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앉아, 내가 특별 메뉴 해줄게. 준혁은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정성껏 요리를 합니다. 자, 나왔다. 테이블 위에 푸짐한 음식이 놓입니다. 우와, 맛있겠다. 형, 요리 실력 늘었네. 하하, 매일 하다 보니까.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입니다. 형, 요즘 어때? 행복해. 진짜로. 준혁의 얼굴엔 평화가 있습니다. 돈은 예전보다 못 벌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 잘 됐다, 형. 다 내 덕분이야, 민수야. 아니야. 형이 잘한 거지. 준혁은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동생아, 고맙다. 형, 그만해. 우린 가족이잖아. 응, 가족이지. 두 형제는 미소 짓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요. 진짜 가족입니다. 1년 후, 민수와 지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이름은 강준태.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오빠, 아기 너무 예쁘죠? 응, 우리 아들 최고야. 병실에 순자 여사가 찾아옵니다. 어머니, 우리 손주 보러 왔지. 순자 여사는 아기를 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닮았네. 그치요? 여보, 우리 손주 예뻐요. 순자 여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강 회장이 보고 싶습니다. 준혁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동생아, 축하해. 형, 고마워. 우리 조카 한번 볼까? 준혁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습니다. 귀엽다. 삼촌이 많이 사랑해 줄게. 형, 고마워. 아니야. 당연한 거지. 준혁은 아기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조카야, 삼촌은 바르게 살게. 약속해.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 산소를 찾습니다. 아기를 안고, 아버지, 손주 보러 왔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름은 준태예요. 아버지 이름 따서 지었어요.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회사도 잘 굴러가고요. 형도 이제 바르게 살고 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30년 동안 사랑해 주셔서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봄바람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습니다. 민수는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평생 아버지 뜻대로 살게요. 약속합니다. 해가 집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민수는 아기를 안고 일어섭니다. 산소를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발걸음을 옮깁니다. 산을 내려갑니다. 아래에선 지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빠, 응, 다녀왔어. 아버님께 인사드렸어요? 응, 우리 아들 보여드렸어. 아버님 좋아하셨겠다. 그럼, 엄청 좋아하셨을 거야. 세 식구는 차에 탑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 민수는 행복합니다.
30년 전 고아원에서 나왔던 소년. 아무것도 없던 소년. 이제 모든 걸 가졌습니다. 가족, 사랑, 행복.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몇 년 후, 민수는 여전히 강산건설을 이끌고 있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도 좋아졌습니다. 모두 민수를 존경합니다. 준혁의 식당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점을 낼 정도입니다. 준혁은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 동생에게,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에 순자 여사는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냅니다. 민수의 아들 준태, 그리고 준혁에게도 딸이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자 여사, 민수 가족, 준혁 가족, 모두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준태가 반찬을 올립니다. 어머, 우리 손주 참 착하네. 삼촌, 저도요. 준혁의 딸도 반찬을 올립니다. 하, 고맙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입니다. 민수는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행복합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준혁도 민수를 바라봅니다.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동생아, 정말 고맙다. 두 형제는 눈빛을 마주칩니다. 말없이 웃습니다. 이해합니다. 서로를.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뜁니다. 할머니, 우리 놀아요. 하, 그래. 할머니랑 놀자. 순자 여사는 손주들과 놉니다. 행복한 모습입니다. 민수와 준혁은 베란다로 나갑니다.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빛납니다. 형,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민수야. 응, 정말 고맙다. 나한테 기회를 줘서. 형, 그만해. 우린 가족이잖아. 그래, 가족이지. 준혁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이제 바른 사람 됐어요. 동생 덕분에요. 별이 반짝입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형, 아버지 웃고 계실 거야. 응, 그렇겠지? 당연하지. 두 형제는 나란히 섭니다. 밤하늘 아래 30년의 시간, 미움과 질투, 그리고 용서와 사랑,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족뿐입니다. 진짜 가족, 피보다 진한 가족. 민수는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형을 도왔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해요.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포옹 같습니다. 민수는 미소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납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은 행복하게 잠듭니다. 따뜻한 집에서 사랑 가득한 가족과 함께. 이것이 민수가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이것이 준혁이 깨달은 진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 회장이 바라던 모습입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